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토스 팀에서 그 신규 유저랑 부활 유저를 획득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 인플로우 사일로의 PO 조성은입니다. 네. 어떤 제품을 하시든지 유저를 획득하는 거는 항상 엄청 고민되시고 또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토스 앱의 신규 유저랑 부활 유저를 어떻게 획득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제품들 써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써보셨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많이 써주셨네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실제로 3일 동안 저희가 나갔을 때 총 600만 명, 그리고 500만 명, 그리고 400만 명이 참여한 그런 바이럴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알고 가야 하는 바이럴 제품의 성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게 바로 바이럴 K라는 숫자입니다. 네, 이 바이럴 K라는 숫자의 의미는 한 명의 유저가 데려오는 유저의 수를 의미해요. 이 숫자는 흔히들 이제 시퀀셜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바이럴 K가 2라고 하면 한 명의 유저가 두 명의 유저를 데려오고 이 데려온 유저가 또 다시 두 명을 더 데려오고 이렇게 각각의 유저들이 반복적으로 유저들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럴 키라는 숫자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유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참여자가 많아진다, 사용자 수가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 발표 중에 이 바이럴 키라는 숫자를 많이 말씀드릴 거라 이게 높으면 그냥 좋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단계 첫 번째 여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토스에서 인플로우 사일로라는 걸 담당하기 전에는 바이럴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엄청 막막했어요, 시작할 때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거는 기존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은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레퍼럴과 다르지 않은 걸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친구가 가입하면 나도 친구도 뭐 리워드 줄게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초대한 친구가 메시지를 읽으면 또 리워드를 줄게 이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문법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레퍼럴 제품을 나갔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이럴 K라고 하는 그 결과 지표가 0.2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 0.2가 어떤 숫자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0.2가 어떤 숫자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저희 승건님이 하신 PO 세션에 내용이 있어서 좀 따왔어요. 승건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이럴 K를 측정했을 때 0.2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꽤 괜찮은 거다라고 하셨어요. 매우 다행히 꽤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0.2 밑에 숫자 살짝 보이시나요? 이제 뭐 어메이징한 단계도 있고 아웃스탠딩한 단계도 있는데 저희 0.2에서 멈출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피초대자가 들어왔을 때 가입 리워드를 뭐 2배로 주자 아니면 뭐 읽었을 때 리워드를 2배로 늘리자 뭐 이런 것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유저한테 저희가 원하는 공유라는 그 직접적인 액션을 시키는 데만 집중했었기 때문에 유저가 그 액션을 하면 리워드를 얼마 받는다라는 그 보상을 늘리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에 공유를 시키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유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접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유저가 하고 싶은 걸 만들고 그걸 하려면 공유를 하게 하는 그런 접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제품이 바로 이 동그라미 그리기 챌린지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을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의 구조는 어떤 거냐면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려요. 손으로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점수가 얼마나 완벽한지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아질 때마다 이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기에 도전을 하려면 유저에게 공유를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의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실 저희도 뭐 엄청 되게 기존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거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실 나갔던 제품인데 요거의 바이럴 K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네,
바로 0.4가 나왔습니다. 0.4라는 거는 아까 승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으로 어메이징한 정도의 수준의 바이럴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깨닫게 된 것은 일단은 기존에 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실패할 생각을 하고 그냥 첫 번째 실패를 만들어내는 게 그 다음에 개선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시작점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어쨌든 동그라미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0.4라는 바이럴 K의 증분을 보았는데 그럼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 K라는 걸 제대로 높여보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핵심적인 레버로 지표를 좀 쪼개보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쪼개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초대자가 피초대자한테 공유를 시도하느냐라고 하는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는 공유 시도율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시지를 받은 피초대자가 이 메시지를 열어보느냐라고 하는 공유 성공률 그리고 이 초대자가 도대체 몇 명한테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인당 초대자 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쪼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 동그라미라는 제품을 바이럴 K 0.4인 건 알겠는데 이제 핵심 지표들로 쪼개보면 어떤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유 시도율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인당 초대자 수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저 공유 성공률 되게 낮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인즉슨 피초대자가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피초대자가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는 거를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동그라미가 나갔을 때 초대자가 그 피초대자한테 보내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걸 안 열어본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저 메시지의 문구를 완전 후킹하게 바꿔볼까? 그러면 막 피초대자가 많이 열어보겠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개선해서 올릴 수 있는 그 지표의 폭이 뭐 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했죠. 도대체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고 우리가 뭘 바꿔줘야지 그 공유 성공률이라고 하는 저희가 개선하고 싶었던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피초대자가 열어보지 않는 그 근본적인 유저의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이제 유저가 이 메시지를 열어보고 투자하는 것도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 대비 이 이후에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나니까 기존의 메시지를 뭐 주목도를 높여봐야지 동그라미에서 메시지에 뭐 나가는 뭐 문구를 바꿔봐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라는 걸로 저희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랑 저희 팀이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게 뭐냐? 바로 당첨되지 않을 걸 알아도 매일 사는 그 복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복권은 왜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주는가라는 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복권이라는 게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당첨되면 나 뭐하지? 집 사나 회사 관두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게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즉석 복권이라는 것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유저가 이제 보상이라고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제품이 바로 복권을 선물하는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중한 거는 이제 친구에게 무료로 복권을 선물할 수 있게 하고 받은 사람은 즉시 복권을 확인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고 싶었던 거는 피초대자가 이 메시지를 열어보는가라는 공유 성공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장치를 넣었는지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복권, 아까 복권에서 보조사항이 되게 커야지 기대값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이런 제품에서 보지 못했던 금액을 겁니다. 1,000만 원. 네. 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 명이 당첨됐다라는 걸 알려줘서 되게 신뢰감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가지고 유저가 지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를 넣었습니다. 네. 이걸 하고 나서 바이럴 K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이럴 K가
공유 성공률 저희가 개선하고 싶었던 저 지표가 62%가 개선이 됐고요. 바이럴 K 역시도 0.7이 됐습니다. 네. 이 0.7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승건님의 말씀을 인용할 건데요. 그 바이럴 K가 0.7이다라고 하면 전화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하려다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수 있어서, 아직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본 영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당 초대자 수였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공유 실도율도 높이고 공유 성공률도 높였는데 아직 아쉬운 부분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인당 초대자 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게 아직 여전히 낮을까라고 고민했더니 결국 여러 명을 초대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여러 명을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은 여러 명을 초대할 때 좋은 걸 주면 된다. 여러 명을 초대할 때 지금 좋은 게 없으니까 여러 명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2명 초대하면 2배 당첨되게 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유저가 공유라는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명에게 공유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 제품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명에게 애초에 공유할 수가 없고 그 결국은 문제점은 한 번 공유하고 나서 다시 들어올 그 정도로 생각나는 유인이 없다라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러 번 공유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는 문제점으로 귀결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이제 또 문제를 바꿔서 복권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반복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저는 또 도전이나 미션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록을 깬다라고 할 때 계속 여러 번 도전해서 기록을 깨고 싶잖아요.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반복하는가라고 했더니 이제 내가 뭔가 액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찍힌다. 피드백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그 피드백 받는 결과가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뭔가 될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쉽게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반복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한글날 챌린지입니다. 네, 한글날 챌린지라는 제품은 처음에 들어오면 일단 이런 식으로 당장 그냥 카운트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유저들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처음 나오는 단계는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매우 쉬운 그런 난이도의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틀린 걸 찾으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레벨쯤에 가면 갑자기 찾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단계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유저들은 이게 그렇게 그 원리가 어려운 게임 자체는 아니고 챌린지 자체가 굉장히 초반에 성취감을 많이 느끼면서 왔기 때문에 아쉽게 들렸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마지막 단계를 마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공유를 시키게 된 거고 그래서 유저가 반복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네, 요걸 했더니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그 앞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튜브나 이런 SNS 채널에 유저들이 참여하고 막 성공하면서 소리 지르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간 총 참여자가 600만에 달하는 그런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앱 최초로 토스가 DAU 1000만이라는 숫자를 돌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승건님한테 전화 안 하길 잘했죠? 이렇게 1000만이라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아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럴 K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인당 초대자 수를 제가 높이고 싶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바이럴 K도 0.9라는 숫자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0.9를 찍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봐야죠. 승관님이 바이럴 K가 1이 넘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 세션을 마무리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바이럴 K1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0.9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럴 K1을 어떻게 하느냐, 이미 다 모든 거 다 높아졌는데 도대체 어디를 더 개선할 수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개선 기회가 있다고 봤던 영역은 이때 인당 초대자 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제가 요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저의 특성별로 이 공유 지표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로 했는데, 그때 연령대별로 공유 지표를 좀 더 분석을 했거든요. 네, 연령대별 인당 초대자 수를 봤더니 왼쪽 차트에서 보이시겠지만 이제 10대부터 30대까지는 한글날 제품에서 복권 대비 인당 초대자 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40대 이후를 보시면 사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선을 못 시킨 거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저게 연령대별로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를 반복할 때마다 공유 시도율을 나타낸 건데, 10대에서 30대에 비해서 고연령으로 갈수록 1회차 대비 3회차로 갈 때 공유 시도율이 매우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문제점을 고연령 유저들이 여전히 빠르게 포기한다, 그리고 고연령 유저의 인당 초대자 수를 저희가 아직 높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고연령 분들은 이 한글 글자를 찾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틀린 걸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이걸 성공할 수 없다,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라고 느낀다, 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로 잡고 나서 저희는 솔루션으로, 그러면 이제 실력에 따라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기대감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공유라는 그런 액션,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되게 평등하게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저연령이든 고연령 유저든 상관없이 모두 인당 초대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 찾은 어떤 걸로 그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에 답을 얻은 것이 바로 점진적인 가격 할인입니다. 제가 이 점진적인 가격 할인이라는 걸 떠올렸던 이유는 이미 가격 할인이라는 건 모든 유저들이 일상적으로 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액션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이라는 걸 하는데 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액션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할인이라는 걸 점점 더 시키면서 유저들이 반복할 수 있게 하면 반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저희가 내부에서 생백시라고 부르는 생필품 100원의 시대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보시면 일단은 그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구매를 하는,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들어오자마자 가격을 할인을 시켜요. 그러면 일단 나 이 필요한 거 가격 할인해서 살 수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 몇 번 공유 경험을 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가격이 할인된다라고 만족감과 자연스러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끝에는 나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해서 나 꼭 성공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그 의지가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 유저들이 점점 더 반복하고 끝까지 도달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요거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목표했던 바이럴 K 인당 초대자 수가 기존보다도 한글날 챌린지보다도 23% 더 증가했고요. 그리고 바이럴 K는 1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저랑 저의 팀 멤버들이 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삼았던 게 고연령 유저들이 반복을 아직 하지 않는다 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나가고 나서 실제로 모든 연령층의 인당 초대자 수가 올라갔어요. 즉 저희가 타겟팅했던 고연령 유저의 반복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지점이 개선돼서 저희끼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1년에 그 바이럴 K를 높이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떻게 도대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나라고 되돌아봤더니, 결국은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제품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개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 나섰던 그런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이럴 K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K 1.0을 막상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맨날 저희가 방법을 찾았으니까 할 때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저희 팀이 또 바이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을 반복 실행하느냐라는 그 관점의 마지막 여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시에 한 가지 제품을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가설로 잡았던 거는 많은 유저들이 지금 저희가 했던 바이럴 제품들을 다수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유의 수나 노력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걸 느껴버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최종 목표까지 가지 않아도 중간에도 너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충분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설을 가지고 만든 첫 번째 제품의 모양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제품의 의도는 공유를 할 때마다 내가 쌓을 수 있는 치킨 쿠폰 값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를 하면 할수록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10,000원이라는 그런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몇 번 나가고 나서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왜 안 될 것 같은지 고민해보자. 왜 안 될 것 같은지를 진짜 모두가 유저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할인 쿠폰이라는 것이 되게 가치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저가 받고 나서 다시 공유를 안 한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리워드인데 매력도나 기대감이 되게 적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는 다시 모입니다. 집합,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버전이 바로 할인 쿠폰 대신 그 금액에 해당되는 메뉴 쿠폰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유저들이 그냥 가격으로 접했을 때보다 똑같은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라는 사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저희가 한 번 또 왜 안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은 포인트가 이제 없느냐라고 한 번 더 점검을 시작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UT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깨달은 점이 있는데, 바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초기 단계에 내가 올라가는 그 가격 간의 갭을 가지고 얼마나 더 공유를 해야 최종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상해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전히 너무 많은 공유를 해야지 내가 전체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는 다시 모여서 또 지옥의 회의를 한 이후에 나온 마지막 버전이 바로 레벨을 도입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레벨을 도입해서 유저가 그 공유를 할 때마다 랜덤으로 레벨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랜덤 구성의 레벨에는 가격 차이가 되게 유사한 것들도 껴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유저들이 느끼는 게 가격 차이가 아니라 그냥 레벨에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에 따라서 내가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저 랜덤 보상으로 레벨을 올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단계까지 레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저들이 각자 해보고 뭐 나는 3레벨 했더니 무슨 제품이더라, 뭐 13레벨 갔더니 무슨 제품이더라를 서로 공유하고 그 레벨표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가 저희는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는데 레벨로 변경해 줬더니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좀 더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왜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열심히 하게 된 이후부터 나갔던 바이럴 제품들 이 연속적으로 바이럴 K 0.9 이상을 찍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즉 마지막으로 성공을 반복 실행하는 그 과정까지도 답을 얻어냈던 거죠. 그래서 3단계를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니 저희가 팀과 함께 알아낸 사실을 가지고 왜 실패할지를 진짜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실패할 것 같은 요인이 있다면 되게 끈질기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면 그것들이 해결되더라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이럴 제품에 대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 조금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